특정 소방 대상물별의 바닥 면적이 24m 곱하기 40m일 때 아래의 용도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를 계산하시오. 1번으로 전시장으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은 불연재료이다. 능력 단위를 구하는 공식에는 기준 면적분의 바닥 면적입니다. 기준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표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시장이 같은 경우는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는 1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입니다. 따라서 전시장의 기준 면적은 100인데 요 밑에 단서 조항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은 기준 면적의 2배로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장은 문제에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이기 때문에 기준 면적 100 곱하기 2를 해줘야 기준 면적이 됩니다. 따라서 기준 면적은 100 곱하기 2를 해주고 바닥 면적은 24 곱하기 40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 주면 4.8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능력 단위에는 5단위가 되겠습니다. 2번 유락시설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 내화 구조가 아니니까 2를 안 곱해줘도 됩니다. 유락시설의 기준 면적은 아래 표에서 3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입니다. 따라서 30분의 24 곱하기 40을 해주면 32단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집회장으로 마찬가지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2를 곱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집회장의 소화기구 능력 단위는 5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입니다. 따라서 50분의 24 곱하기 40을 해주면 19.2가 되고 따라서 정답은 20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 기준 이 표를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위락시설은 30제곱미터, 집회장은 50제곱미터, 전시장은 100제곱미터,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품목들도 다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주요 구조가 내화 구조고 이런 조건일 때는 기준 면적의 2배로 한다. 이 사항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험물을 저장하는 가로 5, 세로 6, 높이 4m의 방호대상물에 국소 방출 방식의 제4종 분말 약재를 사용하는 분말 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조건을 참조하여 필요한 소화 약재의 최소 저장량을 계산하시오. 조건으로 국소 방출 방식의 계산식에서 방어 공간에 대한 분말 소화 약재의 양을 산출하기 위한 x 및 y 값은 다음 표를 따른다. 그래서 이 표가 제시되어 있고 4종 분말 약재이기 때문에 x의 수치는 2.0, y의 수치는 1.5인 것을 이 표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으로 방호 대상물 주위에는 동일한 크기의 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바닥 면적을 제외하고 5면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조건에서 되어 있습니다. 정답으로 국소 방출 방식 분말 소화약재 최소 저장량을 구하는 공식 W는 V 곱하기 Q 곱하기 K입니다. 여기서 V는 방호 공간의 최적으로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를 따라 둘러싸인 공간입니다. Q는 방호구역 1제곱미터에 대한 분말 소화 약재의 양이고 K는 활증계수로 1.2를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Q 값은
x-y 곱하기 a분의 대문자 a분의 소문자 a입니다. 여기서 소문자 a는 방호대상물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a는 대문자 a는 방호공간의 벽면적 합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V를 구하기 위해서는 V는 방호대상물 가로 세로 높이 각 부분으로부터 0.6m의 거리를 따라 둘러싸인 공간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방호대상물 주위에 동일한 크기의 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및 세로는 0.6m 거리를 둘 수가 없고 그대로 5 곱하기 6을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되고, 높이 부분에는 그 벽이 없기 때문에 0.6을 플러스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5 곱하기 6 곱하기 4.6을 해주면은 138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A는 방호대상물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 합계로 동일한 크기의 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A는 가로 곱하기 높이 해주고 전면 및 후면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고, 세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좌면 우면을 이렇게 해주면은 A는 88제곱미터가 됩니다. 대문자 A, 방호 공간의 벽면적 합계로 가로는 그대로 5m였습니다. 세로는 4.6m였죠. 높이에 0.6m를 플러스 해줘야 되니까 곱하기 전면 및 후면에서 2면, 마찬가지 세로는 그대로 6m 곱하기 높이는 0.6을 플러스한 4.6m 곱하기 좌면 및 우면인 2를 해주면은 대문자 A는 101.2제곱미터가, 이렇게 방호 공간의 벽면적 합계는 101.2제곱미터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Q는 X값은 2를 대입을 해주면 되고 Y값은 1.5를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방호 대상물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 합계는 88, 방호 공간의 벽면적 합계는 101.2, 이를 대입을 해주면 Q값은 0.6957kg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W값은 V값인 138, Q값인 0.6957 곱하기 할증계수 1.1, 요건 암기사항입니다. 요걸 대입을 해주면 105.61kg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모형 펌프의 시험 운전을 기준으로 원형 펌프를 설계하고자 한다. 아래의 조건을 참조하여 원형 펌프의 유량과 축동력을 계산하시오. 단 모형 펌프와 원형 펌프는 서로 상사한다. 조건으로 모형 펌프 축동력은 16.5, 임펠러 직경은 42cm, 양정은 5.63m, 회전수는 374rpm, 효율은 89.3%입니다. 원형 펌프는 임펠러 직경은 409cm이고 양정은 55m, 이렇게 두 개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사의 법칙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Q2는 Q1 곱하기 N1분의 N2 곱하기 D1분의 D2의 3승입니다. H2는 H1 곱하기 N1분의 N2의 자승 곱하기 D1분의 D2의 자승이 되겠습니다. P2는 P1 곱하기 N1분의 N2의 3승 곱하기 D1분의 D2의 5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Q는 유량, 변경점 변경후, N은 회전수로 변경점 변경후, H는 양정으로 변경점 변경후, P는 동력입니다. P1은 변경전, P2는 동력후, D는 임펠러 직경입니다. D1은 변경전, D2는 변경 후 임펠러 직경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형 펌프의 유량을 구하기 위해서 유량은 Q2를 구하라는 겁니다. Q2는 Q1 곱하기 N1분의 N2인데 N1은 이렇게 374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N2는 아직 알 수가 주어지지 않았고 D1분의 D2 임펠러 측형인데 D1은 42, D2는 409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42분의 409 따라서 Q 원값과 N2 값을 구하면 됩니다. P1 변경적 동력은 축동력이기 때문에 2원분의 감마 곱하기 Q1 곱하기 H1을 해주면 되고 요 식에서 Q1은 감마 곱하기 H1분의 P1 곱하기 2원이 됩니다. 감마는 9.8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H1은 5.64로 주어져 있습니다. P1은 16.5로 주어져 있고 2원은 효율이죠. 89.3%이기 때문에 0.893을 대입을 해주면 되고 Q1 값은 0.267 세제곱미터 per sec로 이렇게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N2 값만 이렇게 산출을 하면 되는데 H2는 여기서 H2는 H1 곱하기 N1분의 N2의 자승 곱하기 D1분의 D2의 자승입니다. H2 양정은 55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H1 값은 이렇게 5.64로 주어져 있습니다. N1 값은 374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D1은 42, D2는 409로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N2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을 해서 N2 값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계산하려면 N2 값은 119.91 rpm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Q2는 Q1 값, 위에서 산출한 Q1 값 0.267을 대입을 해주고 N2 값 119.91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나머지 값들은 이렇게 374 N1 그리고 42분의 409 임펠러 직경 42분의 409 이렇게 다 숫자를 대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을 하면은 Q2 원형 펌프의 유량 Q2는 78.94 세제곱미터 per sec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형 펌프의 축동력을 구하는 공식 P2는 P1 곱하기 N1분의 N2의 3승 곱하기 D1분의 D2의 5승입니다. P1 값은 16.5, N1, N2 값은 다 N2 값은 위에서 119.91로 구했고 N1 값은 374입니다. 곱하기 D1분의 D2, D1은 42, D2는 409 이렇게 대입을 해줘서 이를 계산을 하면은 47,625.93kW가 되고 메가와트로 계산을 하라고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47.63메가와트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에탄을 저장하는 창고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으로 전역 방출 방식, 고압식이며 표면 화재 방호 대상물로 간주한다. 저장 창고의 방호구역 최적은 125세제곱미터이다. 이산화탄소의 설계 농도는 40%이며 보정 계수는 1.2이다. 계구번은 2m 곱하기 1m인 1계소이며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약재 저장 용기는 충전비가 1.9이며 내용적은 68리터이다. 기타 조건은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1번. 필요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을 계산하시오. 전역 방출 방식이면서 표면화재 방호 대상물의 약제 저장량을 구하는 공식 Q는 V 곱하기 K1 곱하기 보존계수 플러스 A 곱하기 K2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V는 방호구역 최적, K1은 방호구역 최적 계수, A는 계구부 면적, K2는 계구부 면적 계수입니다. 이 방호구역 최적 계수하고 계구부 면적 계수 K1, K2는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표에서 이 표를 암기를 하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방호구역 최적 1제곱미터에 대한 소화약제의 양 K1 값으로 45에서 150 미만, 여기서 방호구역 최적이 125니까 요 사이에 포함이 됩니다. 이때의 K1 값은 0.9가 되고 계구 가산량 K2는 5가 됩니다. 따라서 Q는 필요한 소화약제량 Q는 V는 125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곱하기 K1 0.9를 대입을 하고 곱하기 보존계수 1.2 이것도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플러스 A 값, A는 계구부 면적인데 2 곱하기 1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곱하기 K2 값 5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최종 정답은 145kg이 되겠습니다. 2번. 방호구역 내의 이산화탄소가 설계 농도로 유지될 때의 산소의 농도는 얼마인가? 산소의 농도를 구하는 식 CO2%는 21 마이너스 방출된 산소의 값을 21로 나눠준 값에 100을 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산화탄소의 설계 농도는 40%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40%는 21-O2 per 21 곱하기 100이고 얘는 0.4는 21-O2 per 21이 됩니다. 따라서 21-O2는 0.4 곱하기 21이 되고 O2는 21-8.4를 해주면 12.6%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필요한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는 몇 병인가? 한 병당 약제 저장량 G는 C분의 V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V는 내용적, C는 충전비입니다. 따라서 G는 충전비분의 내용적인데 문제에서 충전비는 1.9이며 내용적은 68리터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G는 1.9분의 68을 하면은 35.79kg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병당 35.79kg이기 때문에 앞에서 구한 Q값, 소화약제의 양 145kg을 병당 약제 저장량 35.79로 나눠주면 4.05가 나옵니다. 소수점 이하는 절상이므로 최종 정답은 5병이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